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스콜라릭스 교육원 원장 순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지심리 상담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치매 책임 관리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해서 스콜라릭스에서 인지심리 상담사 교육을 발굴해서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드리는데 이 인지심리 상담사는 앞으로 더 많은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지심리 상담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비전은 무엇인지 인지심리 상담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치매의 이해와 인지치료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보시면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요. 인류 문명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인류 문명이 변화를 하면 생활 환경이 변화를 하죠. 인간의 생활 환경이 변화를 하면 인간의 생활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교육, 직업, 기업의 생산성, 소비자의 욕구 이런 것들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업군이 변화를 하고요. 이 직업군이 변화함에 따라서 자격증이라든가 인재의 필요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지심리 상담사 자격증에 대한 사회 변화는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여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령 인구 구조나 노령화 지수를 보시면요. 이 유소년의 경우에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유소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향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초록색은 생산 연령 인구인데 이 생산 연령 인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고령 인구입니다. 고령 인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폭으로 증가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2017년에 14.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또한 노령화 지수를 보시면은요, 이 노란색의 그래프예요. 노령화 지수를 보시면 우상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2016년에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낮고 그리고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구 고령화, 한국에 대해서 그 추이나 전망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령 인구 비율이 2015년에 13%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앞에서 보셨을 때 2018년에 14.2%였죠. 2020년에는 15.5%로 이미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이 통계에서 보시면 2025년, 5년 후나 6년 후에는 20%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평균 수명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보시면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시면서 보시면 노인 인구들이 많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렇듯이 OECD 주요국 기대 수명 중에 한국은 2위입니다. 82.7세. 27년 만 40세 남녀의 평균 기대 수명을 보시면 전체 한번 보시죠. 83.6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죠. 노후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OECD국에서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 악화, 외로움,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노인의 노후의 불청객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시니어가 된 어르신들이 된 이 세대들은 굉장히 산업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한 어르신들이죠. 이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흥을 일으키긴 했지만 자식에게 투자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하면서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도 얼마예요?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냐 하면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에 닥치고 또 밑에 보시면 아프고 긴 노후에서 평균 수명이 85세인데 건강 수명은 71세입니다. 14세에 갭이 생기죠. 85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71세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건강 악화로 고통을 받고 또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 TV 시청 등으로 소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통계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걸 극히 싫어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경우도요, 선벨트라고 그래서 태평양 연안에 아주 기후가 온화하고 또 공기도 좋고 또 산업들이 모여서 일자리도 많고 국가에서 세금 감면도 해줘서 미국 국민의 40%가 살고 있는 그 선벨트에 한때는 실버타운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버타운 입주율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면 노인들끼리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울증에 걸리고 외로움에 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주율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느냐, 이 실버타운 개발업자들이 대학 근처에 실버타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에게 DC를 해줘서 실버타운에 입주하게 만들고 그 동문들로 하여금 학교에 가서 본인의 모교인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창업을 지원하고 이런 일을 파트타임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도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대단히 좋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 실버타운에 들어와서 지원을 하고 또 봉사를 하게 되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심에 있는 대학 근처에 있는 실버타운은 웨이팅이 길게 늘어설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변화. 3차 산업혁명은 무슨 변화예요? 인터넷으로 인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이 변화를 어르신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예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가 더 가속화되겠죠.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들의 현 실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노인들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치매 환자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 환자가 이렇게 우상향해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2016년에만 해도 66만 명이었는데 2018년에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치매 환자가 증가를 할 추세인데 보시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 비율은 치매 유병률이 10%입니다. 그리고 65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가 2039년 2050년 하면 200만 명, 300만 명, 한 10년에 몇 명씩, 한 배씩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또한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이 14조 6천억이나 될 정도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치매 환자 중에 연령별 점유율을 보시면
어때요? 70세 이상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50세 미만도 0.5%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세에서 59세까지가 2.2%라서 젊은 층이라고 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치매의 절대적인 안정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018년에 중앙치매센터의 보고서를 보세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때요? 추정 치매 환자가 70만 명을 넘었고 이 중에서 이제 진단을 받은 진단율이 93.7%이기 때문에 상병자가 66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지심리 상담사와 관련한 인지심리 상담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문, 그 영역 부분에서는 어떤 거를 주목해야 되냐면 추정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추정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빨리 발견만 하면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도 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심리 상담사가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프로테지를 보면 거의 추정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이러한 경도인지 장애 환자를 쉽게 검진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의료적 환경, 또 이 인력 부분, 또 예산 부분 여러 가지가 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무서운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욕창은 이제 오래 누워 있으면 피부가 괴사돼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선망, 뭐라 그럴까요? 착시 현상 또는 착각 또는 망상 이런 거에 빠지는 선망 증세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넘어지면서 낙상이나 골절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이 배변이 잘 안 돼서 요실금을 하거나 변실금을 하게 되죠. 또 영양실조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폐렴이나 또는 그 외의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간질, 경련을 일으키거나 이 이제 신경장애나 뇌병변 장애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게 치매의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느냐? 정부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치매 관리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가에게 치매 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정부 치매 관리에 앞서서 인지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왜 따야 되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비행비에이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비에이르라는 것은 당당하게 늑자랍니다. 이거는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에서 어떤 그 노후에 대한 또는 나이 먹음에 대한 늙음에 대한 철학 기조를 바꾸자라는 운동으로 비에이르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어때요? 우리나라도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에이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77세가 넘는데 모델로 활동을 하거나 또는 70세가 넘는데 100만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생겼죠. 그리고 그 외에 자기 영역에서 시니어지만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회 기여나 공헌으로 받아들이면서 상당 부분 활동을 하는 그런 시니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지심리 상담사는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노후에 내가 당당하게 치매를 앓는 분이거나 아니면 치매 전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을 치매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교육하고 또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고 사회봉사나 공헌으로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게 인지심리 상담사의 장점이고요. 이 인지심리 상담사는 나 자신의 비행비에이르뿐만 아니라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나 치매 위험이 있는 분에 대한 비행비에이르에
공여를 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부 차원 치매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왜 필요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에서 치매 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을 했어요. 그 전에 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치매 환자가 배회를 해도 저분이 치매 환자로 배회를 하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왜냐하면 치매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치매 증상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치매 안심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지역사회 주 업무 담당하는 인력들에게 소방관, 경찰관, 우체부, 종교인, 버스 운전사, 마트주인 이런 사람들에게 치매는 이런 것이다라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치매 환자 발견 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게 이 종합계획의 치매 안심마을 조성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연 이분들이 이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분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들의 주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치매 관리, 치매 환자 관리에 이분들은 그렇게 강한 전문성이나 또는 활동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지심리 상담사가 투입이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매 고위험군 중심으로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검진을 한다. 옛날에는 어디 갔냐면 주로 경로당이나 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 가서 치매 검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검진 효과성, 효율성이 떨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7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또는 국민건강검진을 받으면 인지 저하자가 있어요. 인지를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이 인지 저하자들한테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치매 고위험군입니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진단을 해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 이제 국가의 종합 계획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이제 치매 진단 이후에 꾸준한 치료나 관리가 안 돼요. 본인 개별적으로 맡기고 가족한테 맡기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치매 진료 기록을 활용을 해서 치매 관련 전문의와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그리고 치매 진단자한테 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 이 이제 정부의 종합계획인데, 근데 정부에서 누가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나요? 그 업무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중간에 중개 개입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인지심리 상담사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치매 가족 상담 수과도 신설을 해서 가족이 이제 그 지역사회 치매 관련해서 전문의와 꾸준히 소통을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이 치매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본인 개인 부담으로 해라 하면 어려우니까 수과를 신설해서 가족들에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전문 병동을 통한 전문적 치매 관리 치료가 있는데요. 이는 치매 전문 병동에서 치매 환자 행동심리 증상을 효과적으로 치료 관리하면서 합병증 있죠.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합병증도 치료하고 행동심리 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이 완처하면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게 돼요.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가족이 이걸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가족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때 인지심리 상담사의 역할이 바로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방문형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하는데, 이건 이제 중증 치매 환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이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인지심리 상담사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제 이 종합계획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치매 환자 가족의 문화나 여가 생활조차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이 종합계획에서는. 그래서 치매 환자 돌보는 가족은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리고
이 배회를 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행동에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그 가족이 봉사를 하기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가족들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므로 해서 치매 환자 가족이 비용을 지원받아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어요. 이런 이제 치매 관리 종합 계획에 수립을 하고 이거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지심리 상담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앞에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책임제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앞에 종합계획하고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심리 상담사는 어떠한 일을 하며 인지심리 상담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인지심리 상담사는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인지요법을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그 치매 환자를 또는 인지 저하자를 인지요법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치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인지심리 상담사예요. 근데 우리 스콜라릭스에서는 이 치매에 집중해서 인지심리 상담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회 환경의 변화와 또 치매 환자의 증가 그리고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른 국가의 치매 관리 책임제 이거에 따라서 인지심리 상담사의 인재 양성 필요성이 커지는 거고 이분들의 역할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치매에 관련한 인지심리 상담사 중심으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지심리 상담사라는 것은 사실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치매 환자 중에 이런 경우가 정신건강이 무너지고 정서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또 정서나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과학적 측정도구 사용이나 상담을 통해서 또는 면접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이 치매 환자는 어떠한 치료약도 있고 또 뭐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그런 치료를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지를 각성시키고 저하되는 인지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확대시키는 게 가장 큰 치매 환자에 대한 기여이고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심리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인지요법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인지심리 상담사죠. 그래서 치료해주고 다시 건강하고 지역사회에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인지심리 상담사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지심리 상담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앞에서도 제가 이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지심리 상담사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인지심리 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며, 또 치매에 대해서 인지심리 상담사의 역할을 하려면 치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치매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조속한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하고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지심리 상담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진단만 해요. 이분들이 인지요법을 배워서 인지요법을 통해서 치매의 예방 활동을 할 수 있고 지도를 할 수 있고 또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매를 지연시키면서 치매의 치료까지 돕는 게 인지심리 상담사의 역할이기도 해요. 또 이제 인지요법을 많이 배워서 이 인지요법 중에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이 인지요법은 회상요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음악치료도 있을 수 있고 미술치료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담도 있을 수 있죠. 면접이나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 치료를 하는데 인지심리 상담사가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음악을 전공을 했는데 음악 치료를 잘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이제 대상자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치매 경증 장애 치매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이분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인지심리 상담사의 역할이에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매를 예방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첫째, 예방. 두 번째, 상담이나 인지치료요법 프로그램으로 치매 속도를 지연시키고 치료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과 인지치료요법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심리 상담사는 치매 가족에게 동반자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대한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심리 상담사의 비전은 뭐가 있을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치료 활동을 하는 비전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면접이라든가 또는 인지요법을 통해서 치매 예방이나 치료를 하죠. 또 인지 검사와 진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상담이나 예방안적 인지치료요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빨리 회귀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한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인지요법에 나는 상담 부분에 강화돼서 상담 쪽에 강의를 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음악치료에 강화돼서 음악치료를 할 수 있다. 또는 운동이나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본인이 어느 분야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의도 할 수 있고요. 정부의 노인복지시설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분야의 취업은 대단히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상담센터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본인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 인지심리 상담사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인지심리 상담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를 사회환경의 변화나 치매 노인의 증가, 그리고 국가의 치매관리 책임제, 그리고 인지심리 상담사가 어떤 정의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역할을 하고 또 국가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